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새해 벽두부터 연이어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쇼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한 여권 정치인들의 어이없는 반응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과 11일 2회에 걸쳐 두 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1일 최종 시험 발사 시에 김정은이 참석하여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 발사는 작전 배치 전 최종 점검 단계로서 사실상 우리를 위협할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전략무기의 질 양적 강화와 인민군 현대화를 지속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남한 전역을 비롯한 일본, 괌, 하와이 등의 미군 기지와 심지어 미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 여당 대통령 후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기가 막힐 정도로 한가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발사와 관련하여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세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지난 집권 5년 동안 당신은 4차례나 김정은을 만나 대화를 했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도 3차례의 회담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선언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대화만을 위한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으십니까? 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까? 이 모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과 당신을 지지하는 정치 성향의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사는 국가입니다. 다음은 국가방위의 실무적 총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우리나라로 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 영토, 영해, 영공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면 이것은 단순 도발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이며 휴전이 깨져 전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종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미사일이 단순한 재래식 탄두가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은 현 정부의 장관 중 한 사람이기 전에 용속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1월 12일 작성한 이재명의 오늘이란 SNS의 글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국면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라는 북한에 대한 이 후보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진영이라고 지칭한 것이 보수 야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에 응한 이른바 북한의 평화쇼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노동당 전위조직 웹사이트와 충북 동주회 등 남한 내 종북 지하 조직을 통한 보수 우파 후보 비방을 비롯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붕괴시키는 북한의 내정 간섭도 당신의 정치 성향에 맞춘 이중잣대로 해석하고 이용합니까? 두 번째는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는 당신의 선동성 억지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소유자라면 그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6.25 전쟁은 우리 남쪽이 원해서 발생한 전쟁입니까? 휴전 이후 북한이 저지른 3120회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은 우리가 원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행한 이른바 퍼주기식 비싼 평화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고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참으로 해교한 논리의 평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빅토르 세르빌리에는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평화 보장을 전제로 체결된 8,000여 건의 평화조약 효력이 평균 2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미국과 북베트남이 맺은 파리 평화협정은 2년, 미국과 탈레반이 체결한 평화협정은 그 수명이 1년 남짓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된 진짜 평화는 가짜 평화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비싼 평화가 이런 위험천만한 가짜 평화를 말한 것이며 여기에 퍼주기식 비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출발 전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 저는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면, 또 앞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면 제발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쇼에 광대 노름 그만하고 차가운 머리로 핵은 핵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국제 정치학의 가르침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영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이며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